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달해 온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산업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가 세워져서부터 한국전쟁이 끝나 직후 정도인 1960년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농업, 업, 임업과 같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 단계의 산업들이 대부분의 산업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계획으로 나라를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발달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많이 황폐해졌고 예로부터 천연 지하자원 같은 원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과 적은 자원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산업들부터 나라에서 투자를 해서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섬유, 옷감을 만드는 산업과 시멘트,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지요. 그리고 비료,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 그리고 정유, 석유를 걸러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걸러서 정유 깨끗하게 만들어서 직접 그 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름으로 나누는 정유 산업들. 이렇게 기술은 크게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돈은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산업들이 발달했습니다. 자, 이런 산업들을 통해서 나라에 돈이 모아지고요. 자본이 모아지고요. 그리고 조금 기술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는 조금 규모가 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자본도 더 많이 들어가고 더 기술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석유화학, 석유를 가지고 석유에서 뽑아낸 물질들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산업, 조선, 배를 만드는 산업, 전자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제철, 철을 만드는 산업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게 있어도 가능한 산업, 이런 산업을 경공업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경공업이 발달했다면 이걸 통해서 기술력도 모으고 자본도 모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규모가 큰 산업, 중화학공업이 70년대는 발달합니다. 자, 그럼 70년대 조금 더 규모가 큰 산업들을 나라에서 발달시켜서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자본을 모았다면 나라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1980년대는 이제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동차, 그리고 정밀기계, 기술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 핵심 기술을 포함한 부품을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자본.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산업과 정밀기계 산업을 시작해서 이것을 핵심적으로 산업을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년대까지 열심히 나라가 단계별로 산업을 발달시키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자본, 돈을 많이 모아둡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이 돼서 이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90년대에는 이제 세계에서 발전한 나라들이 더 기술력을 가지고 자본력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서는 산업들을 골라서 우리도 그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컴퓨터. 굉장히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이지요. 반도체,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자제품을 움직이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품, 이 반도체를 만드는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 핸드폰, 또 인터넷, 핸드폰으로 전화하기 필요한 여러 가지 통신망, 이런 것들을 하는 산업. 이러한 산업들이 발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더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인가를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면서 서비스업, 그리고 굉장히 높은 기술, 세계에서 잘 가지지 않는 앞뒤를 1, 2등을 다투는 그런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이러한 산업도 우리나라에서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산업 말고도 요즘 최근에는 또 다른 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캐릭터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캐릭터 산업은 2012년 약 4,700억 원이고요. 이것은 자동차 한 대가 2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2천만 원짜리 자동차 2만 대를 이상 수출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과 맞먹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지요. 캐릭터를 하나를 잘 만들어서 인기를 끌면 그 캐릭터를 통해 벌 수 있는 돈이 자동차 2만 대를 팔았을 때 버는 돈과 맞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제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산업은 돈도 많이 벌게 해주지만 문화적인 영향력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캐릭터 한 가지가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할까지 합니다. 뽀로로가 대표적인 예죠. 이 뽀로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어린이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많아서 장난감, 컴퓨터 게임, 학용품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이런 캐릭터를 포함해서 만든 물건들을 팔아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경제적인 이득도 얻습니다. 또 타요라는 캐릭터 여러분 아시죠? 이 타요라는 캐릭터를 버스에 붙여서 사람들이 오며 가며 타요를 보고 이 타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타요에 대해 알게 되겠죠. 그리고 공익광고, 또 공공기관, 나라의 기관들 같은 곳에서 캐릭터가 사용되면서 더 쉽게 그 공공기관이나 알려야 할 내용들을 친근하고 쉽게 알리는 역할들도 하고 있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은 농업업 중심에서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그리고 공업 중에서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